안녕하세요. 10분 세금 이야기,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개정 세법 중에 지난번에 그 양도소득세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. 이번에는 증여세, 상속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일단 그 무상 사용에 대해서 증여세, 그 무상 사용에 대해서 증여세 이제 과세 방법을 좀 명확히 규정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참고로 그 무상 사용하게 되면 그 증여세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데 참고로 그 부모님이 이제 주택이 있고요. 이게 좀 흔히 있는 경우인데 그 부모님과 물론 이제 같이 살지 않는 조건에서 그 부모님 집에 자녀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일정 뭐 공제 대상도 있겠지만은 그게 좀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. 이게 이제 과세 당국에서 요거를 그 증여세 이제 과세 대상으로 판정을 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,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,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좀 해당이 될 수 있고요.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좀 다루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과세 방법에 대해서 현행은 어떻게 되나 보죠. 만약에 일단 뭐 증여를 그러니까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다수인이 그걸 쓰고 있다. 이게 좀 불분명하다 할 때는 그때 지금 현행은 그냥 실제 사용자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지금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과연 그 실제 사용자가 누구고 어떻게 부과할 거냐 이게 좀 불분명했다는 거죠. 같이 쓰고는 있긴 한데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걸 좀 명확히 했습니다. 크게 그 두 가지로 이제 구분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와 친족 관계가 없는 경우로 좀 나눴고요. 일단 그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는 지금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그 최연장자로 일단 하겠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일단 이거 그리고 친족 관계가 없는 경우는 자, 일단은 그 사용 면적이 거기 사용 면적이 이제 좀 분명하다 할 때는 그 면적별로 이제 부과하겠다는 거고요. 그런데 그게 면적이 불분명하다. 그럴 때는 뭐 많이 쓰건 적게 쓰건 이걸 뭐 따지진 않겠다는 거죠. 각각 안분해서 동일한 면적으로 사용하는 거로 보겠다. 그래서 그 증여세 그런 이제 과세 그 기준을 정하겠다. 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. 요거는 참고로 같은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. 다음으로 증여재산 시가평가 기간을 좀 확대했다. 자,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. 일단 먼저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상속가액이나 취득가액은 원칙은 시가입니다. 시가로 원래 해야 되는 거고요. 제가 뭐 공시지가로 뭐 하고 싶다고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매매 사례 가액이나 그런 시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시가입니다. 그리고 또 그 감정평가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. 이도저도 아닐 경우에 그러니까 보충적 평가라고 해서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 내용을 먼저 보면은 먼저 상속세 이거는 먼저 그 상속세나 이거 증여세 다룰 때 다루겠지만 상속세 평가 기준일은 상속 개시일 전후해서 6개월 후 6개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매매 사례가 있으면 제가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때 그 시가로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.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일 전후 이렇게 3개월 이렇게 잡았습니다. 그런데 증여세가 평가기간 확대됐다는 건 뭐냐면은 증여일 전 6개월, 이제 3개월에서 6개월로 이제 늘어났다는 거고요. 그리고 지금 이게 시가 기준을 명확화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또 요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여기 평가기간 있죠. 평가기간을 전후해서 이제 어떤 매매 사례 가액이 나왔다. 그럼 그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었습니다. 근데 이제 개정안은 어떻게 지금 바뀌었냐면은 그 가까운 날에 만약에 그렇게 사례 가액이 2개 나왔다, 3개 나왔다 그러면은 그 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하겠다. 이 내용이고요. 다음으로 이건 뭐 상속 증여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. 일단 평가 기간이 이제 경과된 후에 일단 이것도 따로 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. 이것도 경과된 후에
그 이후에 혹시 그 평가기간이 6개월, 징역은 3개월 했죠. 상속은 6개월. 근데 이후에 뭐 살해가액이 나왔다. 그러면은 그것도 이렇게 인정가액으로 쳐주겠다. 이 내용입니다.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그 앞에는 뭐 기존 내용이고 뭐 평가 기간 후 법정 결정 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살해 가액 돼 있고, 제가 요거는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요 내용이 뭐냐면은, 자, 평가 기간은 뭐고 또 법정 결정 기한은 뭐냐? 자, 일단 징여세 신고 기간을 보겠습니다. 징여세 신고 기간은 징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. 상속세는 상속일, 그 상속일이 속한, 상속일이라는 거는 그 사망일로 보시면 되고요. 속한 말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. 참고로 그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9개월까지 상속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자, 여기서 말하는 그 평가 기간은 뭐냐? 앞에서도 내용을 달았었죠? 징여일 같은 경우는 징여 전 6개월, 징여 후 3개월. 평가 기간이죠. 상속도 상속 전후 6개월, 6개월. 예, 이렇게 정했고요. 그럼 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법정 결정 기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 그 별표를 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. 자, 여기서 말한 법정 결정 기한은 그 요 신고 기한 있죠? 요 3개월 이후입니다. 자, 이후부터 징여세 같은 경우는 6개월, 상속세가 이걸 좀 명확히 한 거죠. 상속세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신고 기한부터 9개월. 이때 예를 들어서 새로운 뭐 신고를 해서 새로운 금액이 나왔다. 뭐 살해가액이 나왔다. 그럼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이거는 상속 징여에서도 별도로 다루겠지만은 왜냐면 상속 당시는 또 상속 그 재산이 많을 때는 상속세에 대해서 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. 또한 이렇게 징여세, 상속세 물론 포함되지만 나중에 무조건 공시지가로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. 나중에 양도할 때 그만큼 또 양도 차익이 많아지면은 또 양도세 부담이 많아지게 줄 수 있거든요. 그런 유불리는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. 자,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. 요 내용은 뭐냐면 법정 결정 기한까지, 그 이후의 기간까지 그 납세자죠. 그 지금 납세 의무자가 혹시 나는 이거 지금 신고한 거 인정 못하고 그 뭔가 지금 매매 가액이 나왔다. 그러면은 그 매매 가액으로 난 신고하고 싶다 할 때는 요때는 이게 법정 기한까지 그 매매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나 일단 심의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. 이 내용은 납세 의무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니면은 과세 당국에서 오히려 역으로 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기 보시면은 그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무라고 해서 이렇게 개정안이 된 거로 보시면 되고요.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이제 구독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징여 상속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. 이거는 또 세금 부분들, 내가 절세하는 부분들하고 좀 연관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네, 자, 아까 이거는 본 내용이고, 예, 그 내용 마지막이고요. 이제 개정된 내용 중에서 영농 상속 공제에 대한 내용이고요. 아, 이 내용을 보면 영농 종사기간 요건을 완화했다고 하네요. 이 내용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체크하고 갈 거는 일단 한번 내용을 보시죠. 영농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농 그 상속 재산의 그 15억 한도를 일단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.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그 영농 상속이 뭐냐? 이런 농업, 임업, 그 축산업, 예, 어업 이런 거 관련돼서 그 뭐 아버님이 됐건 돌아가실 때 뭐 창고, 저장고 뭐 이런 것들 다 있겠죠.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산가액 15억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고요. 그런데 이 영농상속은 무조건 다 그 해당이 아니었고 일단 조건이 있었습니다. 그 내용은 뭐냐면은 상속인 조건과 피상속인 조건이 있었는데요. 참고로 이게 상속인하고 피상속인을 좀 헷갈려 하십니다. 자,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. 상속인은 뭐냐면은 상속을 받는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. 자녀. 예, 상속인입니다.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. 자, 그래서 이게 좀 가끔
처음에 이해를 해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상속인은 그냥 그대로 이제 상속인, 피상속인은 피해를 받은 사람. 저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피해를 받았으면서 돌아가셨다 해서 이제 피상속인,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셔도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일단 영농 상속 공제의 조건입니다.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해야 되고요. 자, 이게 조건이었습니다. 기존에. 그리고 피상속인, 돌아가신 분은 물론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조건을 또 만족해야 됐고요. 피상속인죠. 그 돌아가신 분도 2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한 사람. 이렇게 다 이게 요건이 맞아야만 이렇게 상속 공제를 해주겠다. 그런데 이제 개정이 요건을 완화했다고 그랬죠?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그 돌아가신 분, 그러니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2년 조건이 있었지만은 근데 2년을 뭐 하고 싶어도 부득이하게 그 질병 요양 때문에 못할 수도 있죠. 요거는 이제 과세 당국에서 사실 판단을 해줄 거고요. 그렇게 인정될 때는 그 요건에서 2년 동안 계속 안 했더라도 직접 영농으로 간주해 주겠다. 요 내용이고요. 자, 상속인, 상속 받는 사람 같은 경우도 여기 2년 전부터 뭐 직접 영농이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군대에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 또 이런 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죠. 예, 그런 경우도 그 직접 영농으로 간주를 해주겠다. 자, 참고로 계속 이거는 과세 당국에서 사실 판단을 하고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이 또 이걸 하다가 65세 이전에 또 돌아가시거나 또 부득이한 관계로 또 이렇게 사망하게 된 경우에 그런 경우로 확인이 되면은 이런 경우도 일단 2년 조건에 대한 거를 딱 걸지는 않고 이런 것도 영농 조건을 충족한 거로 보겠다. 예, 이 내용입니다. 자, 제가 이거 다음에는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자, 부동산 그리고 세금 이야기 함께 알아가는 채널 예,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고요. 예, 계속해서 좀 도움되는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요. 구독이나 예, 좋아요 추천 누르면은 바로바로 내용을 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